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 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단 학생여고교사 조혜동입니다. 올해 이미 여러분 모두가 과목을 선택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년에도 또 다음 학년 과목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부터 우리 달천고 1, 2학년 학생들에게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의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다면 과목을 선택하는데 조금의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학교에서 우리 1, 2학년 학생들에게 다음 학년 때 배울 과목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막상 선택 과목에서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고르는 기분이에요. 아이스크림은 그냥 입에 들어가지만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은 대학과 진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더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하잖아요. 우리 1, 2학년 학생들도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건데요. 잠깐 2분 정도의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예요. 제 수업은 제가 정하는 거죠.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사실 행복한 학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에이. 정말요? 와, 대박. 아이들이 꿈꾸는 학교를 만들어갑니다. 학교를 학교답게. 그 중심에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는 고교 학점제가 있습니다. 자, 영상 잘 들으셨나요? 자,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을 잠깐 살펴볼게요. 21년까지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22년부터는 학점제의 제도 부분이 도입이 되고 25년부터는 학점제가 본격 시행이 됩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학점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 모두가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을 조금씩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금은 긴 내용인데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세요.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22년부터 일부 도입이 되고 25년부터는 본격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은 고교학점제 운영 대상자는 아닌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는 고교학점제 대상도 아닌데 왜 과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선택을 하도록 계획된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3 학생부터는 달천고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 부담이 있고 또 내가 선택한 과목이 어렵거나 생각과 다르다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로가 바뀐다면 더더욱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1학년 때 진로를 확실히 정한다면 내가 희망하는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그리고 내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과목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많은 제도입니다. 21년까지는 이러한 과정을 계속 시행해 보고요. 문제점도 있으면 개선을 해보고 또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는 기간입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해서 대학 가고 그랬었는데요. 요즘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진로에 대하여 고민도 하고 또 본인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행운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사실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점 인정 제도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고교 학점제랍니다. 현재 대학 시스템을 앞으로는
고등학교에서부터 운영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현실을 조금 직시해서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선택 과목과 수능을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공통국어는 독서, 문학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택 1을 하게 됩니다. 공통수학은 수원, 수투로 여기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 1을 하게 되고요. 영어는 영어 1, 영어 2, 탐구는 총 17개 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을 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을 필수로 꼭 들으시고 그 외 과목은 본인의 진로에 맞는 과목으로 수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산출되지 않고 성취도 ABC 3단계인 거 아시죠? 달천고 2학년 학생들은 현재 2학년에는 국영수가 학기제로 택 1을 2개, 과탐, 사탐은 학년으로 택 3인 거죠.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를 택 1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에는 학년제로 국어, 영어, 수학에서 택 1을 2개 선택하고 또한 사탐, 과탐에서 택 3을 하는 시스템이네요. 달천고 1학년 학생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에는 국영수가 학기제로 택 1을 2개, 사탐, 과탐은 학년으로 택 3,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를 택 1을 하게 되죠. 그리고 3학년에는 교양에서 택 1, 수학에서 택 1, 그리고 국영수에서 택 1을 2개, 그리고 사탐, 과탐에서 택 3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등급이 나오는 과목과 아닌 과목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아까도 말했듯이 3단계 성취도로 표시가 되고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과 성취도가 다 표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 과목을 조사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딱 4가지만 모아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탐구 2과목을 선택하라면 과학이 어려우니까 사회를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대학에서는 모집 단위 특성상 탐구 과목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이과 융합적 소양이 필요한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사회 한 과목, 과학 한 과목, 그리고 과학적 소양이 필요한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과학 2과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에 따라 과목 선택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회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도 선생님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적분을 신청할까요? 확통을 신청할까요? 기하가 어려운데 수업을 들어야 할까요? 자, 국어나 수학의 경우에는 선택 과목의 난이도 차이에 의해서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정을 통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는 국어, 수학 모두 공통 과목은 75%, 그리고 선택 과목은 25% 내외에서 이제 출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한 내용은 추후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EBS 반영 비율이 70%에서 50%로 줄어든다면 EBS 공부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자, EBS와 똑같이 나왔어요 하는 문제를 줄인다는 겁니다. EBS 강좌를 들으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한다면 분명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4번째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자신의 적성과 진로 희망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 선생님, 부모님과 상담을 한 후 신중하게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때는 자신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 또는 학과가 특정 과목을 이수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대입 전형을 고려하여 어떤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며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학과에 맞춘 선택 과목 선택 요령을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화면도 보면서 본인의 진로 계열은 귀를 쫑긋하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진로 희망에 따라 대학 학과를 선택하면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이해하게 되고 이와 연관성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계열별로 전공을 꼭 확인하시고요. 참고로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면 여러분들 모두 학과별 과목 선택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와 연관된 과목을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에서는 진로 과목을 반드시 3개 이상 들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선택된 과목들 중에서 진로 과목이 이제 3개 이상으로 이제 되어 있을 겁니다. 경제 경영학과부터 시작할게요. 자, 경제경영학과는 수리적인 분석, 판단 및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습득,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기초를 탄탄하게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제와 연관된 다양한 사회과학 계열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창업, 금융계, 공공기관, 언론 및 마케팅, 재무금융 등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로의 진로가 열려 있습니다. 언론광고 계열입니다. 관련 학과는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언론방송학과, 방송영상학과 등이 있습니다. 권장 선택 과목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매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언어 감각과 실력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사회 전반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도 요구될 것 같고요. 또한 자료 분석 및 데이터 통계를 위한 수리적인 사고력도 필요하답니다. 심리, 사회복지, 사회계열입니다. 관련 학과는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이 있습니다. 권장 선택 과목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 계열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관련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심리학 수업을 통해 사람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이해도 길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학 행정 계열입니다. 인문의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회 영역에서 이런 과목들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과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문 언어 계열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이 있는 수업을 듣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회교과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의료보건 계열은 생명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과학 계열의 과목들을 추천을 합니다. 생명과학 1, 2, 화학 1, 2, 생활과 과학 등의 과목을 듣는다면 분명히 진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료행위는 법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교과 이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수산 계열입니다. 관련 학과는 동물자원학과, 바이오 시스템공학과, 식물생명과학과 등이 있습니다. 권장 선택 과목 확인해 주세요. 자, 특히 농림수산 계열은 모두 생명과학이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농림은 기상, 물, 토양과 관련하여 물리학, 지구과학, 화학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생활과학 계열입니다. 관련 학과는 식품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영양학과, 가정학과, 의료학과 등이 있습니다. 권장 선택 과목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 생활과학 계열은 과학 관련을 많이 이수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식품영양학의 경우에는 통계 자료의 해석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회문화,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확률과 통계 등도 추천합니다. 또한 의상 관련 학과는 세계사 등 역사 과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패션 관련은 비즈니스를 배울 수 있는 경제 과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학, 물리, 천문, 지구 계열입니다. 관련 학과는 수학과, 수리과학과, 통계학과, 수학교육학과, 물리학과 등이 있습니다. 권장 선택 과목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쪽 계열은 반드시 수학, 과학을 열심히 해야겠죠. 또한 논리를 바탕으로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익힐 수 있는 수학 전반을 추천을 하고요. 또한 물리를 전공하려는 학생은 요즘 국가적 추세로 프로그래밍 관련 활동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수업도 추천합니다. 화학 생명과학 계열입니다. 관련 학과는
화학과, 생화학과, 정밀화학과, 응용화학과, 생명과학과 등이 있습니다. 권장 선택 과목 확인해 주세요. 화학 생명과학 계열도 마찬가지로 수학을 기초로 하여 창의적인 탐구 능력이 중요합니다. 대학에서 일반 화학을 배울 때 물리2의 양자 역학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영어로 된 자료를 읽기 위해서는 영어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실험은 연구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험에 관심이 많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 전자, 전기, 컴퓨터 계열입니다. 관련 학과는 기기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조선해양학과, 전산학과, 전자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권장 선택 과목 확인해 주세요. 특히 이쪽 계열은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들인 것 같은데요. 대학에 가면 고등학교에서 배운 미적분의 심화를 다루게 됩니다. 또한 대학 수업에서 벡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하를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리학 1, 2를 이수하지 않고 전기공학과에 가면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참조해 주세요. 건축, 토목, 도시, 환경공학과입니다. 관련 학과는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토목공학과, 도시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권장 선택 과목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쪽 계열은 벡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하 수업을 추천하고요. 역학을 기본으로 배우기 때문에 물리학도 열심히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3D 기반 컴퓨터 관련 수업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 에너지, 화학공학 계열입니다. 관련 학과는 신소재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재료공학과, 화학공학과, 산업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권장 선택 과목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 계열은 다양한 산업재료의 구조와 성질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특히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을 열심히 하셔야 하고요. 또한 공학 전공은 기업의 경영이나 지식재산권 관리와 많은 연관이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학과별로 과목을 선택하는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의 선생님의 설명은 전적으로 답이 될 수는 없고요. 그저 사례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3개의 사이트를 안내를 할까 합니다. 이 3개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진로, 직업, 심리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자신을 탐색하여 성향이 어느 계열에 적합한가를 확인해보고 대입 정보도 함께 알아보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공 관련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2020년 대학 과정 학과 현황과 전문 대학 과정 학과 현황을 한번 참조해 볼게요. 학과 수가 2020년 대학 과정에서는 12,544개, 그리고 전문 대학 과정의 학과 수는 6,208개가 있습니다. 학과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어떤 전공이 있고 어떤 계열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검색해보고 본인이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달천국 교육과정 편제표에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이 없다면, 그리고 내 진로에 꼭 필요한 수업을 듣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인수 심화 과목에 대해서 우리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소인수 교육과정, LT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입니다. 달천구 교육과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과정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업들을 들어보면서 본인의 진로 역량을 길러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특도 500자까지 적힐 수 있으니 수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달천구 1, 2학년 학생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었던 시간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설명한 부분들이 다소 비효율적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목 선택이 어렵다면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 등 여러 선생님에게 가서 개별적인 본인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조언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자, 옆에 친구 얼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좋은 친구들도 있고요. 멋진 선배들도 있고요. 훌륭한 선생님들도 있고요. 또 좋은 부모님들도 있으니까 항상 물어보고 함께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